속구찌리 양글루텐은 겨울철에 하게 되는 낚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관리터에서는 보통 이런 기법보다는 우동 세트를 더 선호하고 양글루텐 기법을 곁들여 가면서 하지만 노지에서는 우동 세트의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양글루텐 위주의 낚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양글루텐으로 극저수온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양글루텐 낚시는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활성의 폭도 넓고요.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는 양글루텐을 구사하게 되는 계절이 11월 중하순에서부터 한 3월 하순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11월 중하순, 3월 하순, 4월 초순 뭐 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4개월 이상을 양글루텐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양글루텐 낚시는 늦가을에 하는 양글루텐, 초겨울에 하는 양글루텐, 한겨울에 하는 양글루텐, 초봄에 하는 양글루텐, 이게 다 다릅니다. 보통 늦가을에 하게 되는 양글루텐 같으면 1.0mm PC무크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건 양글루텐이기도 하지만 감자글루텐의 성격을 띨 때도 많습니다. 초겨울이 되면 1.0에서 0.8 정도 되는 구경의 무크나 솔리드를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양글루텐 기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0.8 구경을 사용을 합니다. 양글루텐이지만 집어 개념이 약한 거의 먹이용에 가까운 그런 양글루텐이죠. 그리고 초봄이 되면 다시 1mm 내외까지 올라가면서 양글루텐을 하다가 서서히 감자글루텐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알고 낚시를 하는 게 좋겠지요. 이걸 다 똑같게 봐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편차도 달라집니다. 단 올겨울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남부지방에도 얼마 전에 해봤더니 정말 한겨울 낚시를 경험하고 왔어요. 어려웠습니다. 고기가 거의 안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고요.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딱 1월 한 달 한정인데요. 어김없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낚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구찌리 양글루텐이지만 극저수온기용 양글루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차 속꽃줄이 뭐 양우동 속꽃줄이 이런 거랑 같이 구사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글루텐 떡밥은 기본 성분이 글루텐과 감자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입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죠. 글루텐은 우리가 보통 먹이용으로 사용하죠. 근데 감자가 들어가야 그 감자를 통해서 입자가 곱게 흘러내리면서 나중에 글루텐 섬유가 남고 그 섬유의 힘이 유지가 되면서 먹이용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먹이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부푸름이 좋고 유지력이 좋고 많이 안 만져도 그렇게 되니까요. 저수온기 양글루텐은 기본적으로 떡밥 자체가 확산이 적고 가볍고 솜처럼 부푸른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같은 1월에서 2월 노지는요, 꽝이 즐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잡아도 낱마리 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가 굉장히 어렵고요. 고기 잘 나오는 데서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꽝을 각오하고 구사를 해야 하는 낚시입니다. 이 계절은요, 집어제가 별로 안 통하는, 거의 먹이용 두 바늘에 더 가까운 그런 떡밥이지만 그래도 풀림이 있고 힘남김을 적당히 맞추는 그런 성질. 양글루텐은 그렇게 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밥을 많이 넣어서 집어에서 승부를 걸고 뭐 그런 개념 전혀 아닙니다. 하우스 겨울 낚시를 해보시면 초보자들이나 이 낚시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밥질을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는 하우스를 오래 다녀보면 압니다. 의미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겨울 낚시는 특징이요, 붕어를 먹이에 근접시키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적당해야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꼬시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템포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오래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건드림을 읽어가면서 빨리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당하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겨울 낚시만큼 과유불급이 딱 먹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다른 계절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지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양글루텐 속꽃질이는 정확, 적당, 간결, 절제, 인내심, 멘탈이 지켜져야 이게 됩니다. 고기가 안 나오는데도
자신이 갖추고 있는 기본기에 따라서 꾸준히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작은 변화들을 읽어낼 만한 그런 찌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속구줄이라면 노멀하게 30에 36으로 낚시를 한다 그러면, 양글루텐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르게 그릴게요. 더 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목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40에 47) 정도로 목줄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요, 더 천천히 고기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활성이 떨어질수록 물고기의 움직임도 둔화되고 먹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겨울 붕어는요, 우리가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 드는데, 감기 몸살 걸린 상태, 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더 천천히 어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벼운 떡밥,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떡밥, 가벼운 바늘, 긴 목줄, 이런 걸로 서서히 낙하를 시켜서 최대한 어필을 해서 붕어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중간에 먹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저활성기는 중간에 잘 안 먹어요. 낙하만 천천히가 아니고요, 낙하도 천천히, 나중에 되돌림도 천천히. 감기 몸살 걸린 붕어니까 그렇게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톱도 맞추는 거죠. 찌톱도 떡밥이 작아질수록 구경이 가늘어지니까 1.0에서 0.8로 내려가고, 밥이 정말 작다 그러면 0.6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바늘도 줄어들 수 있겠죠. 6호에서 5호로, 5호에서 4호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추워지고 저활성이 되면 1분에서 1분 30초면 한 사이클인데, 추워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에서 2분 30초가 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A 케이스, 이게 B 케이스다. 그러면 여기는 글루텐 함량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전체 떡밥의 30%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B처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다 하면 글루텐 함량이 50%까지 더 올라가서 유지력을 늘려야 되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노지에서 낚싯대 길이는 상황에 맞게 하면 되죠. 그냥 뭐 한 기준 한번 잡아 볼게요. 15촉으로 수심 3m. 우리한테 제일 보편적인 기준이니까요. 한겨울이다. 그러면 G는 0.8mm. 보통 솔리드를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부력은 편납량은 수심 3m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척이면 3.0에서 3.5cm 정도. 대류가 심하면 더 올려도 되고요.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예를 들어서 4m다. 4m 수심이다. 그러면 4.0에서 4.5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부력제는 별로입니다. 채비를 잡아주기도 어렵고 떡밥이 가벼운데 찌까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컨트롤이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부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찌맞춤은 7눈금 11분의 7. 수심 잴 때는요 채비를 바닥에서 30cm 정도 띄워서 수심을 부력을 수심이 아니고 부력을 재고 이제 찌맞춤을 하는 거죠. 7눈금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수심 측정을 하면 됩니다. 찌의 부력은 조금 더 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일단 보편적인 걸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수심 3m면 편납량을 4.0에서 4.5로 아예 가져갑니다. 대류가 좀 약한 관리터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노지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양단구 낚시와의 가장 큰 변화는 목줄의 길이입니다. 30에 36으로 했었다면 40에 47. 수심이 좀 더 깊어서 40에 47로 했었다면 50에 58. 이거 해보니까 목줄이 좀 짧더라. 55에 63. 이런 식으로 목줄은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양단고보다 한 단계 더 저활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계절에는 바늘을 경량 바늘을 쓰는데 여러분 그동안 쓰시던 경량 극 야라즈가 있으면 한 4호 정도, 없으면 그냥 바라사 4호 정도, 그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바늘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톱이 가늘고 떡밥이 가볍고 이게
가는 G톱에서는 먹혀요. 근데 굵은 G톱에서는 표현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토탈 밸런스를 맞추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죠. 양단고하고 제일 큰 변화는 바늘도 바늘이지만 목줄 길이입니다. 30에 36이었으면 40에 47, 40에 47을 썼으면 50에 58. 보통 수심 4m 권이면 이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5m 권이면 50에 58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55에 63 그 정도. 단차를 벌리진 않습니다. 보통 겨울에 다른 낚시는 단차를 벌리지만 양글루텐은 단차를 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어제가 아니잖아요. 둘 다 먹이용에 가깝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단차가 벌어지면 동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차를 벌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르큐 같은 경우는 떡밥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 정도이면 와다와 강력 글루텐 이런 조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거 사용할 때는 와다를 50 넣고 강력을 5 정도만 넣고 물은 70 정도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부풀이를 사용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하면 K3에다가 알파경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K3 20에 알파경 30, 물은 60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K3는 입자감이 좀 있지만 글루텐 함량이 높기 때문에 K3 대신 K5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속구줄이기 때문에 무게를 조금 주고 싶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척을 10 정도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물도 10 정도 추가해야 되겠죠. 떡밥은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적당한 것들을 찾아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감을 주지 않으려면 알파경 단품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떡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양글루텐용 떡밥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요, 저렇게 한번 해볼게요. K3 20에 알파경 30 하면 여기에다가 물을 60을 넣어요. 넣고 죽처럼 된 상태에서 20회 정도 빠르게 저어줍니다. 그리고 5분 숙성하면 이 글루텐들 보통 보면 이 그릇에 이렇게 빵 반죽처럼 이렇게 구멍이 뽀글뽀글 뚫리는 그런 형태로 빵 부풀 때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바늘 빼기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줍니다. 긁어주면 그 약간 부푼다기보다도 푸실푸실해져요. 떡밥이 영상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약간 그렇게 푸실푸실해지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수심을 측정하고 구사하는 방식은 양단고와 흡사합니다. 떡밥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떡밥의 크기도 보통 8에서 10mm 정도 이 정도로 구사를 하는데 쭈라시도 보통 1에서 2cm면 충분하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떡밥의 성질이 양단고 떡밥과는 다릅니다. 과하게 만지면 안 돼요. 양단고는 조금 과하게 만져도 됩니다. 그런데 양글루텐 떡밥은 양단고 만지듯이 만져버리면 풀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조절이 어렵습니다. 양글루텐 떡밥은 양단고 떡밥처럼 그 밀도가 빽빽하지 않습니다. 양단고 떡밥이 이렇게 생겼다면 양글루텐 떡밥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양단고는 그냥 빽빽하죠. 그래서 파실파실한 상태로 해가지고 풀림을 살리고 유지도 살리는, 양단고 떡밥은 세게 만져도 풀림도 되고 유지도 되거든요. 근데 양글루텐은 그렇게 만져버리면 이게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거는 올림 낚시 할 때 그 먹이용 기다리는 낚시 할 때나 맞고요. 양글루텐에서는 맞지 않아요. 양글루텐 떡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밥을 달아야 되고 잘 풀리지 않는 떡밥을 풀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주의가 필요하죠. 양단고처럼 구사하지만 더 어렵게 컨트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양글루텐 낚시는 사실 초심자용이 아닙니다. 양글루텐은 상급자가 돼야 제대로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다 이거 특히 노지 낚시꾼들은 이거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습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떡밥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형태로 다 그려봤어요. 자, 바늘 회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양글루텐 떡밥에 그 흔적들이 바늘에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심남김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으면 심남김이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입질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첫 번째가 바늘 전체에 심남김이 이렇게 그 눈꽃 피듯이 싹 바늘을 고르게 감싸고 묻어 내려온, 이게 제일 좋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글루텐 함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글루텐 똥이 이렇게 딱 생깁니다. 근데 이 똥이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할 때 한 2, 3mm 정도면 괜찮아요. 뭐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회수할 때는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해봤는데 글루텐 똥이 이만하다.
5mm가 막 넘어가는 사이즈다. 이러면 이 과한 거예요, 보통. 겨울 낚시치고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적정함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루텐 함량이 높은 것을 과도하게 만지면 풀림이 없는 상태로 오래 있다가 그냥 쭉 늘어지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만지면 안 되고, 떡밥이 실제로 바늘이 이렇게 달린다고 해도 이 안에가 입자가 빽빽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밀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빽빽하게 이렇게 빈틈도 없이 많이 눌러 놓은 상태. 그러면 풀림도 없고 심도 과하게 남고 헛방 나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 낚시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여기서 집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손물 치는 방법. 젖은 손가락 2개 정도, 그걸로 떡밥을 살짝 만져주는 거, 그 손물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손을 물에 담그고 빼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떡밥 그릇에다가 손을 향하면 이 손가락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그럼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방울방울. 그릇에. 이런 식으로. 이게 손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적셔만 주는 형태. 그러면 이 떡밥은 수분을 머금고 더 부드럽게 되겠죠. 유지를 올리려면 주물러 주면 되는 거고, 집어를 할 거면 파워 펠렛을 뿌려주면 됩니다. 많이 뿌리면 결착력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소량씩 해가지고 해주면 이 글루텐이 부풀 때 이 펠렛이 그 위에 그물에, 글루텐의 그물에 딱 엉겨가지고 있으면서 집어 효과가 있어요. 집어를 많이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하는 듯 마는 듯 집어하면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체놀이 하는 붕어들, 감기 몸살 난 붕어들을 상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야지 안 됩니다. 상황에 대처할 뿐입니다. 겨울 낚시는 특히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맞추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고기 얼굴 봤네, 고기가 움직여 주는 거를 내가 포착했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이상 욕심은 함부로 내지 마시고, 서두르지도 마시고 천천히 구사해 보시면 고기가 안 잡히는, 남들은 고기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때에 고기를 잡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 쾌감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양글루텐 낚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속보찌리는 입질폭은 크지 않습니다. 겨울에 0.8mm 해도 한 눈금 찍을까 말까입니다. 입질폭 절대 크지 않으니까 한 눈금에서 0.5 눈금 내외, 그 정도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덤비시면 될 듯한 이 낚시도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재밌게 겨울 낚시를 구사해 보시고요. 부풀이 블렌딩으로 이거를 구사하실 때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속구질이라도 활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구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게를 굳이 늘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척을 살짝 넣는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사를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낚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블렌딩이 있으면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찌는 가치토끼에 나오는, 지금 이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양글루텐 찌는 속구찌리 브라운이 아니네. 속구찌리 레드, 그리고 올라운드 화이트 솔리드,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KU1 특선 초칭 블루. 이게 초칭지라고 돼 있어서 초칭에 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눈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계절에 속구찌리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압니다. 대류를 이기는 낚시에는 이 찌가 아주 좋습니다. 톱도 1.0에 0.6이기 때문에 사실상 08 솔리드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극세 튜브 있죠? KU 8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쓰실 수 있는 찌들 웬만한 거는 양글루텐에 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불면 긴톱 하는 것보다는 KU8이 낫죠. 찌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양글루텐 속구찌리를 꼭 한번 구사해 보십시오. 저도 춥지만 이거 하러 한번 나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